전남도의회가 동부지역본부 조직 개편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4개 실국 320명이 새 청사에서 근무할 전망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업체가 버스 운행 시기를 이달 말까지로 예고한 가운데 목포시가 대중교통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에도 시내버스 정상 운행이 전망됐습니다. 의사협회가 의대 신설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전남의대 유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전남의대 필요성을 피력하며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일기에 들어갔습니다. 안정성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유해성 공방이 오가면서 공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남뉴스입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순천 신대지구에 들어설 동부지역본부 확대 조직 개편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동부지역본부 확대 개편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거쳐 조직 개편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으며 재석 의원 55명 가운데 찬성 44명, 반대 11명으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동부지역본부에는 일자리 투자 유치국과 문화융성국 등 4개 실국이 운영되며 320여 명이 근무할 전망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업체가 버스 운행 시기를 6월 말까지로 예고한 가운데 목포시가 7월부터 도입할 대중교통 대책을 내놨습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16일 공식 입장을 내고 버스회사와 수차례 논의 과정을 거쳐 정상 운행에 합의점을 도출했다며 7월에도 시내버스를 정상 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버스회사 소유의 노선권을 공영화하고 노선체계 개편, 경쟁과 균형이 있는 운영체계 확립, 도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기반 구축을 혁신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노선권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7월 말까지 마무리하고 차량이나 충전소 등 시내버스 운영에 필요한 자산도 평가해 순차적으로 공영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의협은 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 입장을 다시 한번 내놨습니다. 전남 지역민들의 수건인 의대 유치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8일 열린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2025학년도 입시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 결론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의협은 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의협은 회의 직후 의대 신설 반대 입장을 보건복지부가 공감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고 지역사회에 큰 반발이 일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희 의원은 LG 헬로비전과의 인터뷰 직전까지 보건복지부의 의대 신설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며 의대 신설 불가는 의협의 주장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의협의 주장일 뿐이지 보건복지부의 주장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최근에 저와의 통화에서까지 증원될 의사 정원 수에 전남권 의대 신설 몫을 포함해서 긍정적으로 논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국회 교육위원회 소동용 의원도 의협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일 의사협회가 의대 신설을 계속해서 반대한다면 의료현안협의체를 해체해서라도 정부가 강행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의협이 계속해서 그런 반대 입장들을 굽히지 않는다면 복지부의 의정협의체를 깨고 논의와 결정을 위한 별도의 좀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정부와 여야가 전남 의대 유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며 의대 유치 당위성을 피력하는 데 더욱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기존의 의대한테 증원만 했을 경우 전남 지역의 도민들의 의료 환경 개선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기존의 의대에다가 증원도 해라. 그렇지만은 전국적으로 국립의대가 단 하나도 없는 전남에는 신설 하나 정도는 검토해야 되지 않냐. 이게 저희 목소리입니다. 의사협회의 반대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전남 지역 의대 유치. 의대 신설이 이대로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지역사회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의사협회만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를 중단하고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김원희와 소병철 의원을 비롯한 전남의 국회의원들은 16일 성명을 내고 의사협회는 이미 복지부와 합의한 대로 의사증원 논의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하면서 복지부와 의협만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협의를 중단하고 의료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책임 있는 기구에서 새롭게 논의를 하는 것이 옳다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 의대 시설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의 시민단체가 전남도민의 30년 수건 사업인 의과대학 신설을 서둘러 추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립의과대학 전남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26일 목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은 22개 시군 가운데 17곳이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해당하고 섬에 의료시설이 없는 곳은 60%가 있을 정도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의사협회는 여전히 의대 신설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단순히 의사 정원만 거론하고 있다며 의료 현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국민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정성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권에서는 소모적인 공방이 이어지면서 공포감만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미 직격탄을 맞은 수산업계는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전국 천일염의 80%를 생산하는 전남 신안. 최근 천일염 주문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산지 천일염 20kg 한 포대 가격은 약 33,000원. 지난달보다 2배 오른 가격입니다. 요즘 이 철에는 하루에 50박스 이상이 주문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2,000박스, 3,000박스가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산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가두리 양식장을 운영하는 어민들은 최근 상인의 발길이 뚝 끊겼다고 말합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감으로 수산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돼 소비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어민들은 오염수에 대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피해가 발생한 만큼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날마다 차로차 2대 아니면 3대 그런 얘기로 매일 오던 차들이 요즘은 뭐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앞서 정부는 일본에 시찰단을 파견했지만 유해성 여부에 대한 논란은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서로 공방만 이어갈 뿐 수산업계 보호 대책이나 방류 이후의 대안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언론에서도 오염수에 대한 의혹 보도를 연일 쏟아내면서 국민들은 안전성 여부와 관계없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하죠. 불안하고 요즘에 소금을 사러 가도 없다 그러고 해산물도 먹기가 너무 불안하고 근데 정부는 자꾸 안심하라고 먹어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역사회에서는 소모적인 논쟁보다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대책이 어쨌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어업총 생산액은 약 8조 7천억 원. 제주연구원에서는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 연간 3조 7천억 원이 넘게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만큼 수산업 보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슈로 인해 온라인상에서 신안 천일염 직거래가 증가하는 가운데 전남도가 가공유통업계와 가격 안정을 논의했습니다. 전남도와 신안군 천일염 생산자 연합회는 최근 천일염 가격 상승의 주 원인으로 강수일수 증가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9월 김장철 대비 재고 물량 증대 등을 꼽았습니다. 가공유통업계의 사재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슈로 개인 직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천일염 생산자 연합회는 가격 안정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하고 이달 말부터 추진하는 방사능 검사 확대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목포 해경이 전남 진도군 주지도 인근 해상에서 좌초된 선박에서 승선원 9명의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목포 해경은 16일 새벽 1시 50분쯤 72톤급 어선이 좌초됐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현장에 보내 선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름 유출 등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해 현장 관리를 진행했습니다. 해경은 선장이 술을 마신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수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맞춰 선박이 암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난 1971년 조업을 하다 북한에 납치돼 귀환한 뒤 간첩으로 몰린 여수 납부 귀환어부가 50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는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평옥 씨가 귀국 직후 구속영장 없이 구금돼 재판을 받았다며 해당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난 만큼 재심을 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북한 경비정에 납치된 뒤 1년 만에 돌아온 뒤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목포 문화도시센터에서 전국 춤꾼들이 실력을 겨루게 될 댄스필드 목포 대회를 개최합니다. 댄스필드 목포는 오는 25일 낮 3시부터 미식갤러리 해관에서 진행되고 자세한 내용은 목포 문화도시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이번 대회는 목포 출신의 국악인 박예리 씨와 배우자 파핀 현준이 기획했습니다. 민선 8기 1주년을 앞둔 가운데 진도군의 공약 이행률이 3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도군은 16일 공약사업 추진사항 보고회에서 민선 8기 100개 공약사업 가운데 농수산 분야 예산 30% 편성, 학생 100원 버스 도입 등 30개 사업이 완료됐고 나머지는 문제점을 점검한 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아리랑 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등 나머지 70건의 사업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만큼 후보 시절 내걸었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구역 가운데 금오도와 검은도, 백도지구 일부가 이달 28일부터 해제됩니다. 최종 해제 구역은 금오도 지구 1.25제곱킬로미터와 검은도, 백도 지구 0.035제곱킬로미터로 오랜 기간 재산권 침해를 받았던 남면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 2018년 금오도 지구 일부 해제 요구 주민 탄원서 제출을 시작으로 환경부에 공원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소병철 국회의원이 외국인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소병철 국회의원은 법무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225만 명이며 이 가운데 19세 이하 미등록 이주 아동의 수는 5천여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아동의 출생등록은 신고 대상이 국민으로 한정돼 있어 외국인 아동은 출생을 등록할 수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소 의원은 20년 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체류 외국인이 농어촌과 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양시가 2차 전지 채용 약정형 인력 양성 사업 수료자 10명 전원이 조기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2차 전지 채용 약정형 인력 양성 사업은 광양시가 주력 산업인 2차 전지 소재 산업 전문 인력을 올해부터 3년 동안 매년 100명씩 양성하고 관련 기업의 취업까지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생들은 양극재를 생산하는 포스코 퓨처엠과 양극재의 핵심 원료인 수산화 리튬을 생산 판매하는 포스코 필 바라리 리튬 솔루션에 전원 취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천시가 시민 건강 걷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웰리스 노르딕 워킹 100일 체험단을 모집합니다. 이번 체험단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 팔마대교 아래 에어로빅 광장에서 만나 북유럽형 양손 지팡이를 활용한 스트레칭과 함께 팔마대교에서 꿈의 다리까지 왕복 10km를 걷고 인바디 측정을 하는 구성으로 진행됩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